경기 흐름을 김민재가 다 읽고 있다. 현지에서 또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의 통기자입니다. 자, 오늘 새벽 6일이죠. 6일 새벽 열린 나폴리와 아탈란타의 세리에 A 13라운드 김민재를 중심으로 나폴리에 대한 현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홈이었어요. 아탈란타는 이탈리아 북부의 베르가모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팀입니다. 밀라노, 대도시인 밀라노의 약간 위성도시에 가까운 게 베르가모고, 그래서 아탈란타도 소규모 구단이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주목을 못 받았지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또 전술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친 강력한 공격 축구를 바탕으로 세리아 강으로 발돋움했죠. 그래서 3위를 계속 연속으로 하다가 지난 시즌에는 좀 부진해서 8위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 직전까지 나폴리를 바짝 추격하는 2위였습니다. 강팀과의 경기였고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나폴리로서는 상당히 고비였던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나폴리가 깔끔하게 2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승리를 거둔 나폴리는 세리에 A 개막 후 전경기 무패 행진을 11승 2무로 늘렸고요. 아탈란타와의 승점을 직접 벌리면서 이런 강팀들, 추격팀들과의 직접 대결에서 번번이 승리하는, 그래서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모두 이기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간단하게 말해보면 이날 지친 가운데 잘해줬어요. 그동안 체력이 쫙 고갈돼 있는 느낌이 앞선 경기 리버풀전부터 났었고, 게다가 이 경기를 앞두고는 좀 마음도 지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당일에 가족의 차가 도난당했다는 뉴스가 현지에서 있었죠. 차만 도난 당한 거고 다른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해요. 다행히 어떻게 보면 좀 절반 정도 다행입니다만 아무튼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도 혼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 해줬고요. 경기력은 좀 피곤해서 그런지 스피드가 좀 떨어졌다, 발이 약간 무뎌졌다, 그것만 빼면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체력 고갈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이 점이 월드컵을 앞둔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나폴리 팀 차원에서는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이날 못 뛰었어요. 요통으로 결장했는데 리그에서 처음 결장한 거거든요. 그 공백을 엘마스가 잘 메워줬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빅터 오시멘이 요즘 물이 올랐죠?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8골 2도움이 되었고 세리에 A 득점 단독 1위로 올라섭니다. 상대팀 아탈란타는 2위치고는 그렇게까지 강력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번 시즌 좀 과도기예요. 기존 핵심 선수들을 많이 내보내고 물갈이를 좀 했는데 가스페리니 감독이 굉장히 지략가라서 현재 있는 선수들 가지고 퍼즐을 최대한 맞춰가면서 매 경기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둬왔지만 보시면 골득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슬아슬하게 이어온 게 이번 시즌 모습이거든요. 아주 강력하진 않았고 아탈란타가 홈임에도 불구하고 나폴리를 상대로 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아친다던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평점 보죠. 먼저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인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김민재에게 6.5점. 이제 김민재의 점수가 됐어요. 김민재 하면 이탈리아 매체들은 거의 6.5를 준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준수하게 잘한 센터백의 표준 점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김민재는 보통 6.5를 받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 중에서는 빅터 오시멘 1골 1도움 했으니까 당연히 경기 MVP급의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오시멘과 김민재 사이에 메르트 골키퍼 선방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로버트 카, 제가 이날 잘했다고 말씀드린 데타 윙어 엘마스,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이 7점을 받았고요. 김민재와 함께 6.5인 선수들은 디로렌조, 제주스, 앙기사, 젤린스키, 폴리타노 등이었습니다. 6을 받은 선수는 이제 교체 투입됐던 은돈벨레를 비롯해 여러 명이 있었고 5.5에 이르빙 로사노가 있네요. 오른쪽 윙어 로사노는 이날 공수양면에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공격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무리한 드리블을 하다가 뺏겨서 오히려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헌납을 하고, 그러면 상대 아탈란타는 왼쪽 공격을 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왼쪽 속공을 하고, 그러면 나폴리의 디로렌조와 김민재가 고생하고, 이런 양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됐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이 제일 먼저 로선을 뺐거든요. 그래서 최하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납득이 되죠.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 역시 김민재 점수, 김민재 전용 점수, 김민재 특별 점수, 김민재 전용, 더 김민재 점수 6.5점을 똑같이 줬습니다. 자, 평어가 있어요. 촌평.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낸 한국의 벽. 이 무슨 수에는 경고가 포함이 됩니다.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에 경고를 받았는데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어떤 매체는 받을만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매체는 좀 아쉽다, 50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평이 엇갈립니다. 차차 보시게 되겠고요. 아무튼 한국의 벽, 코리안 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오시멘이 당연히 MVP급의 평가를 받았고요. 그 아래 메레트와 엘마스. 그리고 김민재가 6.5니까 뭐 대충 공동 4위선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역시 로사노는 5.5로 최하점입니다. 뭐 어떤 경기란 거야 로사노? 하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최하점 받을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한국 분들이 이날의 로사노를 보고 똥싸노라는 별명을 저희끼리 만들어서 붙이고 말씀하시는 걸 흘깃 봤습니다. 흘깃. 자, 다음 칼춤메르카토입니다. 칼춤메르카토는 김민재에게 조금 더 낮은 점수를 줬어요. 6. 한 군데 정도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재가 실수가 한 2개 정도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상대 윙백 멜레가 공격에 들어올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사노로 인한 그 연쇄 효과 때문에 나폴리의 오른쪽 수비가 좀 힘들어했다고.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나가서 상대 왼쪽 공격을 막다가 멜레에게 돌파를 허용을 했어요. 멜레의 슛이 굉장히 위협적이어서 나폴리가 실점할 뻔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경고를 받은 장면도 김민재 잘못이라고 본다면 이 두 개 장면만으로도 사실 수비수는 평점 깎이는 거거든요. 칼춤메르카토가 바로 그렇게 줬습니다. 자, 파살리치와 경합한 장면은 경고를 받을 만했다. 경고 때문에 감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멜레가 스피드로 김민재를 농락했다. 그리고 사파타가 투입된 뒤에는 슛을 못하게 막아냈다. 네. 상대 장신 공격수가 전반전에는 회이룬, 후반전에는 사파타였어요. 회이룬이라는 선수는 동유럽, 덴마크의 장신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이죠. 덴마크의 장신 공격수인데 노르웨이의 그 혼란과 좀 비슷한 외양을 가진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일이 똑같진 않지만 근데 이제 전반전에는 빠르고 어린 장신 공격수, 후반전에는 나이가 많고 힘이 좋은 장신 공격수, 두 명의 장신 공격수가 들어왔는데 김민재가 번번이 잘 막아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오시멘이 최고 평점인데 젤렌스키가 공동인 게 좀 눈에 띄고요. 김민재는 최하급입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김민재, 올리베라, 로버트칼, 로사노가 같이 6인데 김민재랑 로사노가 같은 평점이라는 건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이 매체에 입장이 있는 거고 칼춤메르카토의 담당 기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해해야겠죠. 뭐 존중해야겠고요. 다음 지역지죠. 칼추 나폴리 24입니다. 죄송합니다. 칼추 나폴리 24는 김민재에게 7점을 줬는데 이 매체는 이 경기에서 7.5도 없고 8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공동 1위입니다. 앞선 매체였던 그 칼초 메르카토랑 정말 극과 극이죠. 자, 김민재에게 7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인 경기 해석에서 나오는 전진, 개입, 저지를 다 간단하게 해낸다. 그러니까 경기를 흐름을 잘 읽고 있고 머리가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수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김민재를 오래 봐온 우리 한국의 축구 팬들은 다 알고 계신 장점이죠. 특히 이탈리아 간 뒤에 이 장점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데 김민재가 그전에는 피지컬이 좋다, 뭐 발이 빠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이 선수의 최고 장점은 머리 회전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뭘 해보기도 전에 먼저 붙어가지고 재빨리 끊어내고 유유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김민재 우리가 정말 자주 봅니다. 이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도 김민재 그런 쉬운 수비를 많이 했어요. 돋보인 수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점을 이해한 좀 높게 쳐준 매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평을 이어서 읽어보면 경고는 이해할 수 없고 부당했다. 경고에 대한 해석이 다르죠. 네, 말리노프스키에게 벽을 세우는 멋진 수비도 있었다. 루슬란 말리노프스키 선수는 왼발 중거리 슛의 달인이에요. 거의 왼발은 거의 예전 램파드급이거든요. 물론 램파드 오른발이었지만. 근데 이제 말리노프스키가 좋은 슛 기회를 몇 개 잡았는데 그 중에서 문전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슛을 하려고 할 때 김민재가 따라 붙어서 슬라이딩 블로킹으로 잘 막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매체에서는 김민재와 올리베라, 오시멘, 스팔레티 4명이 공동 최고 평점이고 김민재도 김민재인데 이제 올리베라가 있는 게 또 눈에 띄네요. 그 밑에 제주스 등이 6.5, 은도벨레 등이 6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지역지를 더 보죠. 뚜또 나폴리입니다. 뚜또 나폴리 역시 김민재에게 높은 평점 7점을 줬어요. 요즘엔 지역지들이 김민재 선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총평을 볼까요? 골문을 막는 센스를 보여줬는데 중앙 수비수로서 훌륭한 점이다. 막을 시점을 놓치지 않았고 오른쪽에서 고통받는 디루렌토를 커버하기도 했다. 아, 여기가 알아주네. 김민재가 측면 수비를 도와주러 나가느라 굉장히 고생했다는 걸 요 매체가 알아주네요. 네, 디루렌토를 커버하느라 고생했다. 제가 봐도 그랬고 많은 분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오시멘이 8점이라서 김민재가 최고는 아니고요. 8점 밑에 김민재를 비롯해서 메렛, 올리베라,
로보트카, 엘마스 등이 7점으로 함께 김민재와 올라 있습니다. 자, 번외로 스포르트라는 매체의 평점을 볼 텐데요. 여기는 일부 선수들에게만 평점을 줘요. 뭐 베스트, 워스트랑 몇 명한테만 주거든요. 그래서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는 평소 거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매체의 평점을 잘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는 주심한테 평점 내기거든요. 주심 평점 5점입니다. 마우리치오, 마리아니 주심이 5점이고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되게 긴데 그 중에 한 부분만 골라보면 김민재에게 준 카드는 경솔했다. 그러니까 여기 역시 김민재가 카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시각으로 경기를 보고 있네요. 김민재 선수 현지 매체에서 뭐 호평을 받고 좋은 평가 받는 건 이제 뭐 익숙해졌어요. 그쵸? 김민재가 혹시라도 6.5 못 받으면 김민재 6이라고?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김민재 선수는 매경기 좋은 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폼이 그런데 체력 고갈 때문에 서서히 조금씩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게 우리의 우려죠. 아니 아미르 라흐만이 언제 돌아오는 거야 대체? 다음 경기가 엠폴리와의 경기예요. 네, 엠폴리가 나폴리에 비해서 많이 하위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김민재를 쉬게 할 것이냐? 아마 팀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폴리가 나폴리 상대로는 또 상대 전적이 좀 만만치 않은 팀이기도 하고 김민재를 빼고 제주스 그리고 이제 웨스티고로 2명으로 센터백을 구성하기에는 좀 불안하죠. 그래서 아마 김민재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 대표들 팀에 합류할 때까지 나폴리에서 풀타임을 마저 소화하고 오지 않을까. 2경기 남았거든요.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제 예상이 좀 빗나가길 바랍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볼리였습니다.